고가에 있는 시제 시작해볼게요. 나중에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과 복습 꼭 좀 해주시고요. 자, 시제에 12가지 시제 있다 혹시 들어봤어요? 12시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진짜로 12가지로 표시를 해.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면 당연히 과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있을 건데, 이렇게만 봐도 벌써 시제가 3개가 있죠.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현재 진행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게 있는데, 현재 완료는 개념이 뭐냐면 당장 현재 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겠다는 게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완료 이 말에만 너무 막 집중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완료 진행은 뭐냐면 현재 완료가 그거잖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연결돼 있다를 표시하는 건데, 연결돼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야 하는 게 현재 완료 진행.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거고, 이래서 12시제예요. 왜 이렇게 막 골아프게 12가지나 있냐? 절대 뭐 수험생들 빡치라고 12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사건의 시간이 언젠데,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게 먼저 순서인데,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고자 우리가 요걸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든지 간에 시간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모양,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시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I라는 주어에 대해서 비동사가 am이었다면 요거의 과거는 뭐 was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거고, 이거에 대한 미래는 will 이라는 걸 써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be going to 에서 요 놈을 am으로 표시를 하고 will be 이런 식으로 표시. 하여튼 시간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대를 써요. 모양새를.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모양새가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요, 내가 앞에서 했던 말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시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 크게 이렇게 나눕시다. 현재, 과거, 미래. 어렵지 않죠? 현재 진행, 현재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면 현재 진행을 씁니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현재 진행, 얘는 매일 되풀이되는 동작, 반복되는 동작, 이런 거 절대로 현재 시제로 쓰지 않아요.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문장에 현재 진행형을 써놓고 여기에다가 everyday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수험생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데, 문장 속에 부사 또는 부사 성격을 갖는 부사구, 이거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줘야 돼요. 현재 진행은 매일 또는 반복을 표시하는 everyday 또는 뭐 항상 그래 always 같은 거, 아니면 every weekend, 이런 거 절대로 쓰지 않아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은 또 한 가지, 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 문법책에 꼭 써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어느 정도나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그거보다는 미리 예정돼 있고 미리 계획되어져 있는 거, 미리 약속된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으로도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A가 질문을 합니다. 너 오늘 밤에 올 거야? Are you coming tonight?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tonight은 분명히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현재 진행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가까운 미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저거인 것 같고요. 너 오늘 밤에 오려고 계획해? 계획이나 예정, 일정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은 무엇을 표시할 수 있다?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 과거 진행에서는 수험생들이 좀 기억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선동작, 방해동작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선동작, 방해동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한 문장으로 I was watching TV 이 한 문장으로 선동작, 방해동작 설명을 할게요. 야, 이것만 이렇게 딱 쓰고는 과거 진행 그냥 하나로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이 말 하나를 집어넣을 거예요. When she came in 이 말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거 시제는 문장에서 무엇을 반드시 힌트로 삼아야 되냐? 부사의 부사. 그래서 내가 TV를 보는 중이었어. 뭐 할 때? 방해 동작 2번이 끼어들 때. 그러니까 과진이를 쓰는 걸로 이게 1번 순서였고 과거를 쓰는 걸로 이게 2번 순서야. 순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미래 진행. 미래 진행은요. 거의 뭐 예측, 예상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 진행을 가지고 잘 시험 문제 안 내요. 애매모호해지거든.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는 지금 봐두시고요. 완료. 완료 쪽으로 가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완료. 이 말에다가만 너무 착 생각을 두지 말고요. 완료는요. 시간대의 연결이에요. 이쪽이 만약에 과거고 이쪽이 만약에 현재라면 요 시간과 요 시간에 서로 영향이 있다를 문자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거 예문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I lost my watch. 이건 단순한 과거 사실이야. 나 시계 잃어버렸어. 이 말이야. 이 문장 하나로는 이 시계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have 플러스 pp는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have 플러스 pp 자리에다가 lost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 my watch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 있다를 나타내는 공식이거든요.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잃어버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로는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시계 잃어버렸네? 아직도 못 찾았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 그러니까 요 have를 현재로 쓰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완료라고 하겠죠. 요거를 과거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과거 완료가 될 건데 과거 완료는 또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과거 순간이 있으면 더 과거라는 게 있을 거야. 그죠? 어제보다 훨씬 더 앞선 작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놈과 요 놈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소리입니다. 미래 완료는 그럼 뭐겠어요? 현재서부터 어디까지 미래라는 시점까지 연관이 있다 소리입니다. 개념들은 간단간단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다음 장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잠시만요.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게 바로 요 놈이에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봐라. 해가 한날은 동쪽에서 떴다가 한날은 남쪽에서 떠. 지 맘대로 그래? 해가.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 아니면 불변의 진리 이런 거는 현재 시대로 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남북이 갈라져 있어. 이게 어제 오늘 일이야? 갈라져 있는 일반적 사실이야. 그죠?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 기분 나쁘면 막 70도에서 끓여. 아 씨발 오늘 기분 좀 70도에서 끓어버리겠어. 안 그래. 물은 늘 100도씨에서 끓어. 그래서 일반적 사실, 그 다음 진리나 법칙, 그 다음에 격언, 속담 이런 놈들은 현재 시제로 쓰더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기억을 해야 돼.
무엇을 기억을 하냐?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 수험생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또 뭐 같은 소리야?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시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냐? 혹시 이 말 기억납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놈이에요. If it will rain tomorrow. tomorrow 스펠링이 이거 아니야? 모르겠다. 미안하다. I will stay home. 자,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야.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을 달아놨어요. 내일 일이니까 나는 will 쓸래요. 쓰지 마라고. 쓰지 마. 쓰지 말고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가 조건 얘기를 해도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일 비가 올 예정이라면 너 굳이 그런 말 안 쓰지.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그런 말 우리 잘 안 쓰지. 우리도 조건 달 때 말이야. 내일 비 오면 나 집에 있을 거야. 현재 시제로 우리 많이 말해. 그래서 여기에 s까지 갖다 붙여지는 센스. 오케이.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뭐가 뭐를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간도 약간 조건이랑 음이 비슷비슷하다. 한번 볼게. 네가 하노이 도착하면 내한테 전화해. 약간 조건처럼 들리지 않냐? 네가 하노이 도착했을 때 나한테 전화해. 한번 해보자. When you will arrive Hanoi, call me. Pick me 할까? Pick me 춤 한번 할까? 별로냐? 너 Pick me 춤 출 줄 알아? 같이 연습해서 한번 할까? 아 그래? 그럼 우리 셋이 하나 댄스 그룹 만드나? 픽미네. 영상 찍고 우리 뭐 한번 이대로 아이돌 한번 데뷔? 자, 이게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야. 해석이 네가 하노이 도착할 때 아직 안 도착했으니까 위를 쓰겠다 이거야. 쓰지 말라고.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가 현재 시제가 뭐를 미래를 대신하니까 이거 쓰지 마라 소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미래를 대신할 수 있구나. 요거 말고 또 하나 수험생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현재 시제가 미리 예정돼 있고 미리 계획돼 있는 왕래 발착 동사일 때 미래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왕래 발착 동사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go, 떠나, leave, 떠나, start, 뭔가 떠나 이런 거나 도착해, arrive 또는 어디 어디 도착해, arrive 또는 어디 어디 도착해 도착하는 또 뭐이냐? approach. approach 스펠링 어떻게 되는겨? 이거요? P가 두 개냐? P가 두 개인 거 맞는 것 같다.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네 가만 봐라. A가 학생인데 B가 잠시 좀 뒤에 채점할게요. B가 부모님이야. A가 질문해. 엄마, 아빠 언제 오셔? 아빠 내일 오셔? 우리도 가만 보면 말이야. 미리 예정돼 있고 약속돼 있는 일도 있죠. 아빠 내일 도착해. 현재 시제로 얘기해. 오케이? 조금 이따가 채점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왕래 발착 동사일 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구나. 반드시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다시 볼까요? 과거 시제는 과거에 생긴 일이면 과거 시제를 써요. 과거로 쓰는데 과거 시제에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첫 번째 한 문장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질 때는요. 반드시 먼저 있었던 동작은 뭘로 쓴다? 과거 진행으로 쓴다. 나중에 끼어든 동작은 뭘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쓴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역사적 사실은 대과거로 쓰지 않아요. 그냥 과거로 써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은 절대로 대과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웠어. 배웠는데 배운 거는 어제 사실이야. 그래서 yesterday라는 말을 썼는데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점은 어제 배운 시점보다 훨씬 앞이니까 여기에다가 had happened 쓰는 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아, 요 대과거를 쓰면서 특정 과거 시제를 딱 꼬집어서 말하는 야 한국 전쟁이 몇 년이었냐? 1943, 6이냐? 아씨 모르겠다. 내가 좀 무식해서 특정 과거 시점을 딱 꼬집는 이런 부사구랑 못 있어.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시제 문제를 풀 때는 뭐를 근거로 삼는다고? 부사, 부사구를 근거로 삼아서 시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거 결국 뭔 소리냐면 문장 똑띠 보고 문제 풀어 이 소리야. 문장 속에 시제 문제는 다 힌트가 숨겨져 있어. 미래는요 예상 또는 자기 결심, 의지 나타낼 때 미래 문장들 씁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will 써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be going to 써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결심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일은요 will 써요. be going to로 써서 표시하는 것들은 주로 보면 예정된 거, 이미 약속된 거를 be going to로 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will은요 특히나 단어 이거 뜻 찾아보면 이거 명사 뜻으로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용 다시 나옵니다. 어떤 내용 나왔어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선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요거 쓰지 말고 요거 써주세요. 나와 있죠? 시간이나 조건을 이끄는 부사 접속사에는요 when, before, after, as soon as, by the time, if, unless. if, unless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as 뜻이죠. 이럴 때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쓰더라. 계속 쭉쭉 책 읽어드릴게요.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앞에서 한번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근데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예정돼 있는 거, 미래에 약속돼 있는 거, 계획되어 있는 거, 현재 진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과거 진행 시제는요, 과거의 특정 어떤 시점에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문을 딱 들어서서 봤더니 걔들이 뽀뽀하는 중이었어. 너무 선정적인데. 네, 못 들은 걸요. 편집. 자,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는 과거 어떤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 과거 진행 시제로 썼고요. 한 문장에 쓸 때는 선동작, 방해동작 기억해 주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미래 진행 시제, 미래는요 결론적으로 가만 보면 다 그냥 예측이고 짐작이야. 왜 그냥 미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냐? 내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다 야 이럴지 니 몰랐잖아. 그지? 존나 깜짝 놀랐지. 너 화났니? 미안하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됐어. 그래. 속으로 욕하세요. 겉으로 욕하지 말고. 미래 진행 시제는 미래 그 자체가 대부분 다 예측의 예상이야. 그래서 미래 진행 시제 하면요 뭐뭐 하는 중일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독해할 때.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놓고 그다음 암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거 나는 너를 사랑하는 중이야. 말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도 어색해요. 안 어색한가? 난 널 좋아하는 중이야.
어색한가? 약간 어색하지 않냐? 어색하다고 해줘라. 나는 너를 싫어하는 중이야. 좀 어색하다고 해줘. 어색해. 상태. 나는 똥 마려운 중이야. 나 똥 마려워. 그냥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난 이걸 가지고 있는 중이야. 어색하죠? 난 이걸 이해하는 중이야. 나는 얘를 아는 중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 시제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 동사들,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얘들은 좀 암기. 우선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암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쭉 가볼게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라는 말 자체에다가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봐라. 이거는 과거 분사서부터 먼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see, saw, seen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를 보다, 얘는 봤다.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봤었다. 아니에요. 여기다가 절대로 동사 뜻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제 말한 것처럼 과거 분사의 개념에다가 얘는 형용사 뜻 요렇게로 좀 바꿔주세요. 형용사 뜻인데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면 제일 좋아요. 어떤 동작이 끝난 의미, 두 번째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수동의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완료, 어떤 동작이 끝난 의미, 이미 본. 수동, 네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보여진. 조금 더 있는 말로 목격된. 앞으로 그냥 무조건 과거분사는 이렇게 생각해줘. 몇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go, went, gone. 과거분사 두 가지 생각한다. 완료, 수동. 이때는 수동 의미가 gone은 약간 좀 어색하네요. 완료, 이미 떠나버린. 오케이? send를 가지고 갑시다. send, sent, sent 이렇게 바뀌잖아요. 1번 완료의 뜻 보내진 또는 보낸. 수동의 뜻 보내진. 한 개 더. 가르쳐 teach, taught, taught. 완료의 뜻 가르친, 이미 가르친. 수동의 뜻 배운. 과거분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형용사처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have, 주어에 따라서 has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 pp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it has it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약간 말이 어색하네. he has known her.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알고 있는 이라는 건 얘를 안다, 얘를 과거에 알았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 알게 됐는데 지금도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을 해. 그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쓰더라? have 플러스 pp 또는 주어에 따라 has 플러스 pp. 이렇게 썼을 때 뜻이 네 가지가 나타난다 이거야. 과거에 어떤 동작을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과거에 어떤 동작을 시작했는데 그게 쭉 이어져서 마침 지금 끝났다. 결과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까지 유지가 돼서 그 결과를 바꿀 방법이 없다. 경험은 과거에 뭐뭐 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유지된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have 플러스 pp나 또는 has 플러스 pp를 쓰고 나면 과거 특정 시제를 딱 꼬집어서 말하는 이런 부사,
이런 부사구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제 문제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라? 부사구에서 찾아라. 이런 부사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거든 얘들이. 자, 과거 완료. 과거보다 조금 더 앞선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어떤 영향을, 연결성을 주는 것들. 미래 완료. 현재 어떤 시점서부터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애들. 괜찮겠습니까? 각각이 문자적으로 쓰는 공식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완료 진행 시제. 언젠가서부터 쭉 발생된 일이 다른 사건이 딱 개입된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얘기하자. 네가 쎄 빠지게 오전 9시 수업, 야 네가 오전 9시에 수업을 올릴 것 같으면 8시 50분 일어나가지고 오겠냐? 아니죠. 아마 못해도 뭐 8시 정도 또는 8시 10분 정도는 일어날 건데 쎄 빠지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딱 갔더니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계시는 동생과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헐, 집안 가득 삼겹살 냄새는 나. 어느 누가 봐도 문 딱 열어서 삼겹살 냄새가 확 나면 헐, 나만 빼고 삼겹살 드셨네 생각 들잖아. 이거를 표현하려면 네 눈앞에 지금 삼겹살을 드시고 계시냐 그 장면이 눈에 보이지가 않냐. 그래요. 서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너 같으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 나타내겠냐 이거지. 현재 완료 진행은 뭔데? 언젠가서부터 삼겹살을 쭉 구워 드시다가 네가 집에 딱 들어선 순간에도 구워 드시고 계시는 게 현재 완료 진행인겨. 근데 지금 눈앞에 딱 보니까 삼겹살 냄새가 나는데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장면은 안 보이네. 그건 현재 완료 진행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걔는 뭐야? 삼겹살 드셨네. 에이트야, 에이트. 자, 그러면 have ate, have eaten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모님들이 또는 동생과 같이 have eaten 삼겹살 딱 들어섰는데 삼겹살 냄새는 확 나. 근데 삼겹살을 먹는 장면은 안 보여. 과거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상까지 다 깨끗하게 치운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얘는요, 상은 아직 안 치웠어. 상은 그대로 있고 고기는 다 떨어졌어. 헐, 구워 드셨네. 동작은 끝났어. 상태는 니네 보여. 고기는 없어. 어떤 상태인지 ate와 현재 완료에 이해가 되세요? 현재 완료는 왜 그러냐면 과거 언젠가서부터 고기를 구워 드셔서 네가 싹 들어섰을 때는 고기는 사라지고 없는데 상은 이미 차려져 있는 상태야.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건요,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있는 동작이 네가 들어선 순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나마 너는 이거 상황 A, 이거 상황 B보다는 이거 상황 C가 나아. 왜 그래? 구워 드시고 계시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구워 먹을 고기가 있다 소리예요. 각각이 어떤 차이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좋습니다. 자, 시제를 일치한다. 여기 yesterday가 있는데 이거를 이 문장에 will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yesterday라는 딱 특정 과거를 꼬집는 표현이 있는데 현재에다 초점을 맞추겠다는 have 플러스 pp가 어떻게 있겠냐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특정 부사 표현이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안 돼요. 미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나 미래 완료 다음
by 다음에 뭐면요 이 시간까지 이런 말이에요. 주어가 동사 할 때까지라는 말이어서 미래 표현이 됩니다. 현재 완료, 이미 벌써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라는 표시입니다. 그때 이후로 쭉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순간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때 이후로 쭉 since가 가능한 거고요. 3시간 동안을 뽀뽀를 하더라. 뽀뽀 얘기 그만할까? 혀 닳겠다. 과거 언젠가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끝냈다. 삼겹살을 이미 벌써 다 먹어버렸다. 언젠가서부터 시작했는데 네가 딱 들었을 때 삼겹살은 다 끝나고 없네? 다 먹어버렸네? 그래서 이미 벌써 이런 말 쓰는 거야. 다시 시제 문제는요 어디서 근거 찾으라고 했어요?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부사구나 부사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 뭐를 조심해야 되냐? by the time 주어 그 다음 동사 있을 때는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에서도 자주 쓰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어가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집에 도착할 즈음엔 그 영화는 이미 벌써 맞춰졌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도착하면 이미 영화는 벌써 그 전서부터 상영이 시작돼가지고 도착한 그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는요 주절의 시제란 게 뭐예요? 내가 이 행동을 먼저 했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시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선시제든지 아니면 이거와 동일한 시제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 여기에 과거가 나오는데 미래 얘기나 현재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나오는데 현재 얘기나 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세요? 자, 다음 이렇게 되면 문제 이제 연습 문제 쭉 풀어보시고 연습해 보면 되고요. 설명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쭉 설명 듣도록 합시다.